네, 이낙연 당선인이 이천 화재 사고 현장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과 여러 가지 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과를 했지만 그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낙연 당선인 쪽에서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이렇게 강조돼서 보도됐다. 다소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보도가 마치 그러니까 이낙연 당선인이 지금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책임질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무책임하게 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이 뜻이군요. 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이 또 순수하게 개인 자격으로 간 거라서 공식 일정도 아니었고 유족과의 만남 예정이 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유족들은 이제 공식적인 방문으로 보고 아무래도 이제 또 지위가 있고 전직 총리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뭔가 한 대책을 것으로.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해가 생겨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조용히 찾아가서 조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졌고 또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가 뭔가 좀 그럴듯한 대책과 또 여러 가지 보상책을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좀 원성이 높아졌다. 그런 맥락들까지 다 언론에 좀 세세하게 보도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수양이 부족해서 빚어진 일이 있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렇죠. 어때요? 이 이제 장제원 의원이 가장 공격의 선봉에 섰거든요. 네. 근데 뭐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근데 우리 이낙연 당선자가 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간담회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발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경청을 잘해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 현장 녹음된 이 녹음을 들으면요. 굉장히 고성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조금 이 격한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정치인이고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들을 경청하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되는데 그분이 조금 뭐 안타까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뭐 야당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감사하다, 뭐 이런 걸로 지금 마무리돼가는 이 광경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반기문 총장 기억도 좀 나고요. 그 지하철 그렇게 뭐 잘못 넣은 거, 그다음에 꽃동네인가요? 가서 턱받이 한 부분.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 지금 뭐 이 이낙연 당선자의 그런 위치가 당내에서 굳건하지 못하다고 지금 평가들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바로 그는 뭐 쓰나미처럼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뭐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이 큰 길을 가지시고 말씀을 좀 아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제 막 비판하다가 이제 이낙연 당선자가 이제 사과하니까 대인다운 풍물을 가지셨다 이렇게 또 이제 이낙연 당선인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은미 기자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이쯤 되면요 이낙연 당선이 다시 한번 이천 유족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진정 어린 뭐 사과를 하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논란을 잠재울 법한데 공개된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이제 주변 참모들은 만류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당선인이 당내 이제 간담회를 참석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먼저 이 당선인이 이천 분향소를 다시 찾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물었고 이에 대한 답신이 온 겁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천을 다시 찾아가면 안 된다 이런 조언과 함께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조금 전에 최현미 기자가 설명을 잘 해줬는데 다시 방문하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고 둘째 야당의 공세에 밀리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셋째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천 분향소는 다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조언하는 문자가 왔는데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누군지 아직 이제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문자 메시지를 보낼 정도면 뒤에서 이 당선인을 조력하는 최측근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긴 합니다. 윤 의원님 조언을 해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글쎄 다시 가면 뭐 논란을 더 불러일으키겠죠. 그러나 저는 이낙연 당선자가 간 것만 해도 전 상당히 대단했다. 이를테면 저걸 비판했던 분들은요. 저기에 조문을 갔던 분이라면 비판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계 없는 분들 조문조차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당선자는 개인적으로 왔다 그랬지만 어찌됐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뭐 위원장, 코로나 무슨 대책위원장, 대책위원장 이것도 있고 전직 총리 신분이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가 저길 간 거, 전 총리가 예. 저길 간 거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일이다. 예. 그러나 아까 우리 최 고문께서 얘기하셨지만 현장에서 약간의 뭐 언성, 고성 뭐 이런 게 오갔다. 예.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대응의 방식이 조금은 미숙했다일 수 있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그만큼 어려운 길로 이낙연 당선자는 들어섰다. 이제 대선 후보로서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데도 이 사소한 거 하나가 엄청난 지금 후폭풍을 예.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후폭풍을 이번 사태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예.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차분하게 예.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식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 이낙연 당선자에게 걸어지어 있는 기대 예. 그리고 지지율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예. 꺼질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사태가 확연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22개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평파가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아직 대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 국민 머릿속에는 이제 이낙연 당선인이 차기 여건의 유력한 대선 주자 후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 행보로 뭐 참배하러 왔다 이런 얘기는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통용되지가 않는다.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로서 큰 걸음을 걸어야 된다 이런 조언들도 나옵니다. 근데 유호정 기자, 특이한 점은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될수록 그리고 이낙연 당선인이 좀 억울한 입장에 처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할 때 누군가가 나서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민주당 내에는 이낙연 당선인의 세력이 없는 것인지 아무도 그 방어자, 그러니까 이 수호자 역할을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내에서 어떤 논란이 되는 예. 일이 있으면 사실 SNS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예. 뭐 옹호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없다라는 점에 좀 주목이 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여권 주자를 뽑아라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세 명이 있습니다. 예. 이낙연 당선인을 포함해서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으로 좀 주목을 받았던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낙연 당선인이 좀 당내 기반이 좀 가장 약하지 않냐 예.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총선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끈 데다가 이번 총선 승리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코로나19 여기에 국난 극복 대책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약점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극복을 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커졌는데 여전히 좀 당내에서 좀 옹호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자 그래도 여실히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예.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기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내 조직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 당선인이 당내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째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당내 역학 구도가 완전하게 친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 속에 끼지 못한 이낙연 당선인. 그래서 이번에 아무도 나서서 보호해주지 않은 거다. 이런 해석이 오늘 조간신문에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동의하세요? 글쎄요. 예.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예. 5월 10일이 3년 딱 만 3년을 보내고 예. 남은 게 이제 2년이에요. 그렇다면 흔히들 말하는 레임덕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인데 그런데도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 예. 코로나19 덕분이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후광 효과가 굉장했어요. 예. 앞으로 이제 남은 2년 동안인데 사실 이 2년이 이 60% 이거 아까 이낙연 당선자의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한순간에 훅 꺼질 수 있다고 얘기했듯이 대통령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역시 청와대에서 또는 집권당 내에서 뭐 겸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과거에 그런 전례들을 충분히 봤기 때문인데요. 결국 모르겠습니다. 민생, 경제 예. 뭐 이런 거에서 출발하면 남은 2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국정과제 개혁 뭐 이런 거에 또 방점을 두다 보면 무리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소위 말하면 비문으로 불리는 이낙연 또 박원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벌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사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얻기는 했습니다만은 차기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친문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친문 지지 예. 이것인 뭐 핵심적인 지금 대권 도전에 뭐 필요 충분 조건이 돼 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자기가 이제 만들어가느냐인데 예. 이낙연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번 경우 같은 경우 이게 위기거든요. 예.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드느냐. 그래서 잘 마무리는 됐지만 다시 재발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잘 자기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이런 가정을 한다는 게 정치에서 이상한다면 만약에 황교안 전 대표가 당선이 돼서 여길 가서 했다면 황교안 대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희망 고문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옆에서 누군가가 예. 나팔술처럼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런 예. 희망 고문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 이 지지 세력들이 좀 옹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낙연 당선자의 이제 과제가 이렇게 되고요. 요번에 그 선거하면서 굉장히 후원회장도 많이 여러 분 하셨고 자기 그 후원회장 달고 나온 사람들이 22명이나 됐거든요. 예. 어떻게 끌어안느냐 친문 지지 필요 충분 예. 조건이 됐습니다. 김태일 기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다 보니 서로들 자신이 친문이다. 내가 왜 친문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친문 비문 나누는 것을 오히려 이제 지금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에서는 불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으로 불리는 분들은 내가 왜 비문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또 이재명 지사를 도왔던 정성호 의원이 지금 여당 원내대표에 지금 출마해놨잖아요. 내가 왜 비문이냐 또 이런 이제 반론을 계속 제기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이 원내대표를 이제 선출을 하는데 세 명이 후보에 올랐어요. 이제 예.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 세 명인데 이 중에 이제 김태년,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히는 인사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지사를 도우면서 비문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받는데 예. 이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어제 이제 정견 발표를 하면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가 비문 아니냐 또 반문 아니냐 그러지만 그건 상당히 오해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대선 경선 과정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도운 그 죄 때문에 제가 묻기에 몰려 있지만 저는 비문도 아니고 반문도 아닙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 대통령의 노선들, 정책적 입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친문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깨거리를 하고 협력을 하는데 친문이 어디 있고 비문이 어딨냐 그러면서 이 친문 프레임에 대해서 상당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는 비문도 아니고 반문도 아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같이 합세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 이 당 내나 당 밖에서 이 민주당 내에서 뭐만 하려고 하면 자꾸 소위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이제 가기로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압승을 거뒀다고 해서 이렇게 또 친문 비문으로 나눠져서 개파 갈등을 벌이면은 그 후폭풍은 분명히 대선에서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모두 경계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